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설인이에요. 제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서울에서 맞이한 따뜻한 이른 아침들로 가득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깨어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도시는 아직 조용했고 서늘한 공기가 모든 것을 신선하고 새롭게 느끼게 해줬어요. 매일 아침, 제 가족과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이른 아침의 정취를 느꼈어요. 저희 아버님은 택시 운전사이셨어요. 매일 아침 아버님께서는 긴 야간 근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사식당이라고 부르는 작은 식당에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즐기셨어요. 이 식당은 화려하지 않고 아주 소박한 곳이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보리 비빔밥은 정말 특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곳이 추억과 따뜻함의 보물창고 같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 오래된 나무문과 희미하게 걸려있는 낡은 간판, 그리고 따뜻한 보리밥에 신선한 채소와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진 유쾌한 향기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저는 식당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아버님께서 아침 식사를 즐기시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서울에서 이보다 좋은 식사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반짝이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는 때때로 그 음식이 너무 소박하다거나 화려하지 않다고 수군거리는 분들도 계셨지만 아버님의 그 따뜻한 말씀이 저를 자랑스럽게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전통 속에 깊고 정직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아름다움은 사랑과 전통, 그리고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어느 이른 아침, 공기가 시원하고 부드러운 안개가 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와 택시, 기사님들이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조용한 목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 순간 마치 식당 전체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아버님께 왜 이 음식이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이 음식은 정성으로 만들어졌고 집을 기억하게 해주니까 정말 좋아하죠. 보리 한 알 한 알에 가족의 따뜻함과 우리 한국의 정이 담겨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보리 비빔밥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유산과 위로 그리고 사랑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전통에 대해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자라면서 그 이른 아침의 추억은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전통을 소홀히 여긴다 해도 저는 아버님의 환한 미소와 보리, 비빔밥의 따뜻한 맛을 기억하며 버텨왔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부드러운 새벽빛 속에서 저는 아버님과 함께한 그 순간들을 떠올리곤 해요.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소리와 함께 그 작은 식당에서 보리, 비빔밥 한 그릇을 나눴던 그 따뜻한 순간들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제게 한국이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제 삶의 향기와 맛, 그리고 가족의 사랑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이처럼 제 이야기는 아주 소박한 아침의 추억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기억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제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에요. 이제 제가 겪은 큰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12살 때 정말 끔찍한 사고로 아버님을 잃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아버님이 계셨다가 다음 순간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 마치 제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버님을 잃은 슬픔은 마치 따뜻했던 이른 아침의 온기가 사라진 것처럼 너무나 컸어요. 그 후 어머니께서는 저와 함께 한국을 떠나기로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집 몇 개와 소중한 추억들만을 들고 저희는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긴 차 안에서 저는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과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저는 서울의 익숙한 거리와 아버님과 함께했던 그 따뜻한 아침 공기가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땅에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뉴욕은 서울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거대한 빌딩과 분주한 사람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의 소음이 저를 압도했어요. 저는 새로운 학교에 다녔는데 영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수업 시간마다 저는 주변의 학생들이 영어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외국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 마음 한켠에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할까? 라는 의문을 품었어요.
학교에서는 때때로 제 발음이나 점심 도시락에 섞인 살짝 나는 김치 냄새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한국 음식은 너무 단순해라거나 너희 문화는 옛날 얘기일 뿐이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들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저는 우리 한국의 전통이 너무 소박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아버님의 환한 미소와 보리 비빔밥의 따뜻한 맛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기억들이 저에게 우리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 주었어요. 어느 날 특히 힘든 하루가 끝난 후 저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은 돈이 많지 않아 좁고 낡은 곳이었지만 우리 마음은 서로를 감싸며 따뜻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한국이 너무 그리워요. 아침마다 함께 먹던 그 따뜻한 보리 비빔밥과 아버님의 미소가 그리워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알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한국은 언제나 함께 있어요. 우리의 전통과 추억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거든요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뉴욕이라는 낯선 땅에서도 제 뿌리를 결코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의 전통을 지키고 집에서 배운 요리법과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어요. 매일 작은 일에도 한국의 향기와 기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혼자 있을 때면 가끔 한글로 혼잣말을 하면서 아버님과 함께했던 그 아침들을 떠올렸어요. 매일매일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영어 공부에 힘쓰고 어머니께서는 길고 힘든 일을 하시며 우리를 부양해 주셨어요. 때로는 너무 외롭고 또 서울의 따뜻한 아침들이 그리워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강해요. 우리 가족의 사랑과 전통이 저를 지켜줄 거예요 라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매일 일기를 쓰며 보리 비빔밥의 맛과 아버님과 함께했던 그 아침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했어요. 그렇게 제 글 속에 서울의 아침과 가족의 따뜻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뉴욕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영어도 점차 익숙해지고 학교에서도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가끔은 아직도 아버님이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울의 아름다운 아침을 떠올렸어요. 저는 뉴욕이라는 이 새로운 땅에서도 우리 한국의 소중한 전통과 추억을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 다짐했어요. 저는 이제 뉴욕에서의 삶이 힘들어도 제 가족의 전통과 사랑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전통은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소중한 보물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요리의 마법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뉴욕에서 12살을 보낸 후 14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여전히 뉴욕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족을 돕기 위해 차이나타운에서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무거운 배달 가방을 들고 뉴욕의 분주한 거리를 달리면서 때로는 고객들로부터 왜 어린애를 보내냐는 따가운 말을 듣기도 했어요. 그 말들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긴 배달 일을 마치고 식당에서 다음 주문을 픽업하려고 작은 중국 음식점에 들렀어요. 그곳 주방은 따뜻했고 매콤한 소스와 갓 썰은 채소들의 향이 가득했어요. 큰 웍에서 김이 무락무락 올라오고 있었고 저는 그 향에 이끌려 조금 두근거리며 주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날 저는 왕 아저씨라는 이름의 친절한 셰프를 만났어요. 왕 아저씨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면서도 제 눈동자 속에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설이나 여기 와서 양파 좀 썰어볼래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무척 긴장되었지만 필요한 돈도 벌 수 있고 뭔가 새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왕 아저씨께서 제게 칼 잡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제 손이 너무 어색해서 양파를 제대로 썰지 못했어요. 제 볼은 창피함으로 빨개졌지만 왕 아저씨께서는 걱정 마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해보세요. 양파를 썰 때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는 것과 같아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웍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다양한 색의 채소들이 열기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라움과 기쁨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요리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제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특별한 일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주방 직원들이 제 나이나 한국 음식이 단순하다는 생각 때문에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너 같은 꼬마는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품은 열정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왕 아저씨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 조금씩 연습했어요. 집에서 배운 전통 레시피와 식당에서 배운 현대 요리법을 조금씩 섞어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그 실패마저도 저에게 큰 배움이 되었어요.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주방에서의 제 모습이 한층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 분주한 주방에서 단순한 배달 일이 아닌 제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발견했어요. 매번 칼질할 때마다 팬에서 나는 지글지글한 소리와 함께 저는 아버님과 서울의 따스한 아침을 떠올렸어요. 제게 있어 요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따뜻한 기억을 되살리는 소중한 수단이 되었어요.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이제 단순한 배달 소년이 아니라 주방에서 제 역할을 해내는 젊은 요리사로 성장했어요. 왕 아저씨께서 설이나 이제는 내 손맛이 느껴지네라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 기뻐서 뿌듯했어요. 저는 그 순간마다 아버님의 따뜻한 미소와 서울에서 함께한 아침들이 떠올라 더욱 열심히 배우고자 했어요. 저는 매일 주방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며 요리의 비밀스러운 언어를 배워갔어요. 매번 채소를 썰고 팬에 재료를 넣고 소스를 조절할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이 바로 나의 길이다라는 확신이 피어올랐어요. 그때 저는 제 안에 한국의 전통과 뉴욕의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주방에서의 경험을 통해 요리의 마법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요리를 통해 제 자신을 표현하고 우리 한국 전통의 소중함을 알리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주방에서 한 번 더 열심히 배워가고 있답니다. 제가 셰프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딛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어느 날 저는 유명한 요리 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설레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어요. 저는 한국의 깊은 맛과 정을 담은 요리와 프랑스 요리의 정교한 기술을 섞어보고 싶었어요. 아버님의 추억과 어린 시절 보리 비빔밥의 따뜻한 맛을 기리기 위해서였어요. 요리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복도마다 신선한 허브와 끓는 소스의 향기가 퍼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팬이 부딪히고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의 모든 학생들이 당당해 보였고 저는 한편으로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신이 났어요. 저는 차이나타운에서 배운 그 소박한 주방의 기억을 되새기며 이제 제 꿈을 이루어야지라고 다짐했어요. 처음 수업은 정말 어려웠어요. 프랑스어 요리 용어와 정밀하게 재는 계량법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한 번은 선생님께서 한 그램도 놓치지 마세요. 정밀함은 훌륭한 요리의 영혼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그때 저는 차이나타운에서 왕 아저씨께서 가르쳐주신 자유롭고 따뜻한 요리 방식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말씀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느 날 실습 시험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전통 한국의 맛과 현대적인 프랑스 요리 기법을 결합한 요리를 만들어 보라는 과제를 받았어요. 제 손은 떨렸고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루며 아버님, 오늘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저는 집에서 배운 비법과 학교에서 배운 정확한 기술을 한데 모아 열심히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 결과 김치찌개와 섬세한 랍스터 비스크가 어우러진 퓨전 요리를 완성했어요. 결과를 발표할 때 저는 너무 긴장했지만 선생님께서 설이나 이 요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성과 기술이 아름답게 어우러졌어요 라고 칭찬해 주셨을 때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그때 저는 비록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단순하다고 비하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제 열정과 노력이 그들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저는 매일 저녁 늦게까지 주방에서 연습하며 칼질과 재료 손질, 플레이팅 기술을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해도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아버님의 미소와 서울의 따뜻한 아침 기억이 저를 계속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학교 수업 후에는 동기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제 요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 맛과 프랑스 요리의 기술을 결합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한국 음식은 너무 소박해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편지를 쓰며 요리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한국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나누었어요. 어머니의 편지 한 통 한 통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저는 처음에는 작고 소박한 요리사가 아니라 자신감을 갖춘 젊은 셰프로 점점 변해갔어요. 매번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아버님의 미소와 어린 시절의 따뜻한 아침이 떠올라 마음속에 힘이 생겼어요. 저는 제 요리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한국의 정과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요리 학교에서의 시간은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매 수업마다 새로운 도전이 있었고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는 그 길 위에서 저는 점점 더 성장했어요. 프랑스 요리의 정교한 기술과 한국 전통의 따뜻한 맛이 어우러진 제 요리는 이제 제 정체성이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생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저는 셰프가 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매번 부엌에서 땀 흘리며 아버님과 서울에서의 따뜻한 아침을 기억하며 저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오늘도 저는 요리학교 부엌에서 아버님의 미소를 떠올리며 한 그릇의 음식에 정성과 사랑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며 수많은 주방에서 땀 흘린 끝에 드디어 제 자신의 식당을 열게 되었어요. 이 식당의 이름은 주아라고 지었는데 이는 어린 시절 저에게 큰 의미가 있던 따뜻한 아침 식사의 기억을 담아내기 위해서였어요. 제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기도 했어요. 저는 뉴욕의 분주한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작은 공간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 거리는 온갖 사람들이 오가며 활기가 넘쳤고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어요. 저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작은 공간을 제 한국 전통이 담긴 아늑한 식당으로 탈바꿈시켰어요. 따뜻한 색감의 벽지와 서울의 옛 사진들, 그리고 고객들이 주방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오픈 키친을 설치했어요. 첫날 이른 아침, 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모든 준비를 했어요. 보리를 깨끗이 씻고 비법 소스를 준비하며 신선한 채소를 정성껏 손질했어요. 그때마다 아버님께서 기사식당에서 보리 비빔밥을 즐기셨던 따스한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그 기억을 품고 제 식당 주아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해가 밝아오자 식당 앞에는 차례차례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유난히도 다양한 사람들이 식당 앞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말 벅찼어요. 동네 주민들, 관광객들, 심지어 한때 한국 음식을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며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보리 비빔밥은 한국의 정과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식당에 담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했어요. 하루 종일 식당 안은 활기가 넘쳤어요. 손님들끼리 맛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추억을 나누고 어떤 분들은 이 음식은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오랜 시간 준비한 결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감동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일부 평론가들과 몇몇 손님들이 제 식당의 전통적인 메뉴에 대해 의문을 품으시기도 했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단순하다거나 현대적인 감각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아프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며 제 레시피를 다듬었어요. 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전통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키며 동시에 현대적 감각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식당이 문을 닫은 후 한적해진 부엌에서 저는 조용히 서서 옛 기사식당에서 아버님께서 드셨던 마지막 식사의 기억이 담긴 낡은 영수증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 영수증을 보며 마음이 아리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영수증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증거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주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당이 되었어요.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그 속에서 저의 한국 전통이 주는 진정한 위로를 느끼곤 하셨어요. 저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아버님의 환한 미소와
서울에서의 따뜻한 아침들을 기억하며 큰 힘을 얻었어요. 저는 이제 제 식당 주화를 통해 한국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맛과 전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종종 화려한 요리나 비싼 재료만이 고급 다이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전통의 따뜻한 맛이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준다고 믿어요. 제 요리 한 그릇 한 그릇에는 아버님의 사랑과 가족의 정, 그리고 서울에서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어요. 이처럼 주화에서의 매일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성공의 기쁨도 크지만 무엇보다 제가 우리 전통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그릇의 음식에 제 마음과 역사를 담아 손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전해드릴 거예요. 주화식당이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처음 시작했던 그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식당이 조용해질 때 저는 오픈 키친 앞에 서서 서울에서 보냈던 따뜻한 이른 아침들을 생각하곤 했어요. 특히 아버님께서 기사식당에서 보리 비빔밥을 즐기시던 그 소박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느 추운 저녁, 저는 식당을 정리하던 중에 우연히 오래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 영수증은 바로 옛 기사식당에서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드셨던 식사의 기록이었어요. 그 낡은 종이를 바라보니 눈물이 고였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한 결심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아무리 주화가 성공했다고 해도 제 뿌리와 추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주화를 정리하고 어린 시절의 기사식당처럼 소박하고 따뜻한 새로운 식당을 열기로 했어요. 저는 새로운 식당을 열기 위해 몇 주 동안 신중하게 계획했어요. 이곳은 손님들이 들어서자마자 집에 온 듯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아늑한 공간이 되어야 했어요. 저는 뉴욕의 분주한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골목의 작은 가게를 선택했어요. 그곳은 크지 않았지만 오롯이 우리 가족의 추억과 전통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내부는 부드러운 조명과 옛 가족 사진, 그리고 따뜻한 나무 테이블로 꾸몄어요. 주방은 역시 오픈 키친으로 만들어서 손님들이 저희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했어요. 메뉴는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 즐기셨던 보리 비빔밥, 매콤한 제육볶음, 그리고 든든한 된장찌개 등 전통 요리들로 가득 채웠어요. 새로운 식당의 오픈 당일, 저는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보리를 깨끗이 씻고 비법 소스를 직접 만들어 채소들을 하나하나 손질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버님과 함께했던 서울의 따스한 아침들이 떠올라 제 마음이 한층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번 새로운 시작을 통해 제 가족의 전통과 아버님의 사랑을 더욱 진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식당 문을 열자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그날은 정말 많은 손님들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기 손님들은 물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안녕하세요. 저희 새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모든 요리에는 한국의 깊은 전통과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 종일 식당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고객들끼리 음식 맛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쩌면 집에 있는 듯한 포근함을 느낀다는 반응을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이 음식은 정말 집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맛을 느껴요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그런 순간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버님의 미소와 어린 시절의 아침을 떠올리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느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저는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명성이나 비싼 재료가 아니라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매일 밤 식당이 조용해진 후에 저는 홀로 주방에 서서 그 오래된 영수증을 바라보며 아버님, 저는 항상 당신의 사랑과 전통을 기억할 거예요 라고 속삭였어요. 이제 저는 새 식당을 통해 손님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단순하지만 정성 가득한 한 끼의 식사가 모두에게 따뜻한 기억을 선사해요. 저는 제 음식 한 그릇 한 그릇에 한국의 전통과 가족의 사랑을 담아내고 이를 통해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 뿌리와 전통을 잊지 않고 아버님의 사랑과 서울의 따뜻한 아침들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이 새로운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를 전하고 모든 분들께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저는 언제나 제 마음속 깊이 한국의 정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